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세계 여행을 꿈꾸면서 정해놨던 세 가지 이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어로 말씀드리면 aim high. 자, 높은 목표를 설정하자.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영상을 통해서 누차 오버랜드가 어떤 것이냐. 간혹 어떤 분들은 포일 드라이브를 가지고 이렇게 사막이나 계곡장을 다니고 험한 길을 다니는 거를 우리가 혹간 오버랜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좀 잘못 오용된 것으로 제가 보고요. 소개를 하자면은 지평을 넘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하는 장거리 여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대략 최소 수개월에서 좀 많게는 수년, 5년, 10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의 내용은 우리가 재미를 위한 레저 활동이라든지 어떤 거를 가서 사진을 찍고 명소를 탐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목적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어드벤처, 즉 사람들이 잘 하지 아니한 탐험심이 좀 가득한 여행, 그리고 익스플로어, 어떤 새로운 지점, 새로운 지식, 그리고 남이 가보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익스플로어, 탐구해보기 위한 탐구심이 있는 여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self-sufficient, 그리고 self-reliance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 그냥 굳이 번역을 하면은 자급자족, 즉 아무 외부에 어떤 그 의지 아니하고 장거리 장시간 풀타임 사계절로 우리가 생존해서 여행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가는 여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이제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오토바이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스타일의 오버랜딩 스타일의 여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투어 패키지라든지 또는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런 여행들 스타일하고는 좀 완전히 좀 차별화가 되는 여행이고 어찌 보면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고난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버랜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버랜드의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스위스 출신이로서 1984년부터 오버랜딩을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 그러니까 약 33년간 186개국을 자동차로 여행을 하신 에밀이라는 사람과 그의 와이프 릴리아나라고 하는 두 분이 현재 2017년 기준으로 7년 전이죠. 기준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 46만 마일, 그러니까 한 74만 킬로미터 정도를 운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구를 빛의 속도로 한 2.5초 정도 빛의 속도로 계산하면 30만 킬로미터니까 한 빛의 속도로 2.5초 정도의 거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년간 여행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작은 별 지구는 우주가 크기가 학자들이 26억 광년, 즉 빛이 26억 년을 달려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간다고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 것이며 우리가 평생을 해서 지구를 본들 얼마나 작은 별에서 우리가 여행을 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비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삶 가운데 여러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제가 오버랜딩을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었던 분들 중에 이미 이제 오래전에 타계하신 분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로 8,848m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장하신 분의 이름이 고상돈 씨라고 1977년도에 우리가 8번째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의 나이 28세였고요.
그리고 2년 뒤 알래스카에 있는 맥켄지 또는 이제 이후에 디날리 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산은 이제 6,994m이지만 조금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심하고 또 그 브리자드라고 그러죠. 얼음 폭풍이 또 많이 부는 그런 산에서 2년 뒤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산악인들은 진정한 산악인들은 죽기를 무릅쓰고 최고 정상을 향해서 가는 그 고난과 또한 자기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찌 비교해 보면은 제가 오버랜드를 시작을 한 것도 이런 분들, 에밀과 릴리아나 그리고 고상돈 씨 같은 부분들이 저에게 좀 늦은 나이였지만 저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줘서 이제 저는 나이 60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부터 차곡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차도 사고 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딱 7년 전 2017년도 11월 1일 제가 이제 1년 만기 아파트를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시점에 결단을 내리고 추운 날 새 차를 사서 안에 있는 모든 의자들을 다 뜯어서 버리고 그 안에서 추운 날 이제 꿈을 가지고 견뎌내면서 차 공사도 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했던 기억이 7년 전 새롭기만 합니다.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현재 ISO라고 그러죠. ISO는 이제 ISO로 국제표준화기구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국기를 가지고 있는 깃발을 갖고 있는 약 250개의 나라가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제 193개국이 sovereign state 그러니까 이제 독립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인정이 되어서 유엔에 가입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의 목표는 250개 중에 213개를 가겠다 해서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밀과 릴리아나처럼 186개국을 하던 것보다 나는 한번 앞으로 기네스북에 도전해 보겠다 하는 작은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까지 한 1,050개 정도 등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제 목표는 뭐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700개 정도를 방문해 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은 목표로는 세계에 있는 유수 1위부터 100위까지 이 유수 대학들을 한번 다 찾아보는 자그마한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또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의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서 48개 주의 구석구석을 한번 탐방을 해보는 게 또 저의 작은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또 취미로는 또 종교생활 또 특별히 교회를 50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성서고고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다 가보시는 곳 또 잘 모르시거나 잘 가기 힘든 외지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600여 교의 주요 방문지를 한번 지도를 그려놓고 각 나라 방문할 때마다 차곡차곡 전부 방문을 해보고 싶은 작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1월 1일이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사실 만 7년이 되어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80이 넘어서 10년 또는 12년 정도를 더 길에서 여행을 하고 해야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지도 않은 나이에 또 어떠한 또 날벼락을 맞을지도 모르는 이런 환경 가운데 제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꿈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꿈을 크게 가지면은 절반만 달성을 해도 꿈을 작게 갖고 소심한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이 작은 별 지구를 죽을 때까지 한번 탐사를 해보고 보고 싶은 마음을 자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무단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는 것은 aim high, 되든 안 되든 높은 목표를 가지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두 번째 테마는 뭐냐? act decisively.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과감하게 행동하라.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러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구리란 놈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은, 개구리는 그냥 펄딱펄딱 뛰는 것 같지만은 항상 개구리는 한번 발자국을 뛰기 이전에, 점프를 하기 이전에 꼭 앞을 보고 뛸 자리를 정한 다음에 뛰는 천부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계획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act decisively, 이제 과감하게 행동에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머무적거리고 또 너무 늦게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다소 지장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차량은 나에게 큰 베너핏, 이익도 주지만 또 가장 데리고 다니기 힘든 물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 대륙만 가겠다, 내가 유럽 거쳐서 아프리카를 가겠다, 아니면 5대륙, 6대륙을 내가 다 남극까지 한번 섭렵을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그 목표나 그 환경에 따라서 차량 선정 문제도 매우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의 그런 여러 가지 것 중에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스텔스화, 즉 뭐냐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커다란 캠핑카라든지 또 작은 차량이라도 할지라도 밖에다가 뭐 태양열 솔라 패널이라든지 뭐 덕지덕지 뭐 붙이는 것들로 인해서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스텔스화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제 경험입니다. 또한 그래서 차량도 소형 차량을 구매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중고 차량을 사는 것보다 저의 계획은 일단 차를 사게 되면은 잘 얼고 달려서 70만 마일, 한 100만 킬로미터 정도를 달려야, 잘해야, 잘 관리를 하면은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세계를 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디젤이나 전기차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구매가 가능한 가솔린 엔진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차량을 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옷가지 같은 것들은 전부 버려버리고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 같은 것들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그때그때 로컬 아무 데서나 얻어 입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사 입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즌별로 옷은 그렇게 두세 벌 위에 많이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간을 확보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가지고 모든 체력과 체격을 작게 해서 장거리를 뛰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버랜딩은 셀프 서피션트 그리고 셀프 릴라이언스, 예를 들면은 사막이나 또는 길을 가다가 또 그 진흙바다에 맞춰서 진흙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보름 한 달을 장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기간 동안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한 모든 풀타임을 위한 장비들이 안에 더 들어있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화 시켜서. 그래서 저는 차량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길을 떠나기 전에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길을 떠날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으나 제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인근에 있는 아마존강 하류쯤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님이 타결을 하셨고, 뭐 거기서 비행기 타는 데까지만 가려고 그래도 일주일이 걸리는 시간을 또 진흙밭으로 나와야 됐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도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손자와 자식들이 있고 또 40년, 50년 같이 지내온 친구들이 옆에 바로 있습니다. 이제 홀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관계도 제가 길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변을 당할 수 있을지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가는 길이 멀고 긴 장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든든해야 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그동안 나갔던 모든 지출들을 끊고 갑자기 이제 세이빙 쪽으로 방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은 수입이나마 모든 것들을 모으고 또 연금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일단 들어온 수입을 이번 달에는 200불 25만 원으로 살겠다. 뭐 한국에서는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물가가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50만 원으로 살아보자 해서 어떤 지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유스트되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정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지금 남아있는 솔직한 위험 부담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감당해야 된 위험 부담은 차치하고 이제 병들어 있는 저희 집사람을 안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케어해주는 방법을 위해서 사실 한국에 잠시 여행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자기의 미래에 닥쳐올 수도 있는 재정적인 그 리스크들에 대한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아서 뭐 여행 유튜브를 해서 그걸 얼마를 벌어서 여행을 비를 벌겠다 하는 영혼을 파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플랜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250개 국가들이 널려 있다 보니까 이 나라마다 풍습과 언어와 또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과 나오는 방법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정치적인 상황들이나 풍습들이 참 많이 각양각색입니다. 이럴 때 250개 되는 나라에 내가 찾아가야 될 곳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제들 그리고 대양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하는 여러 가지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러한 모든 예상 그 라우트에 대한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길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계획을 변경하셔야 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한다.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뭐 네이버 맵을 가지고 여행을 한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구글 맵에 의존해서 간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전 세계를 아우르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과 정보들을 모든 것을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년에 걸친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저는 2017년 5월에 이를 위해서 도요타 시에나 6기통 엔진을 갖고 있고 300마력짜리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교를 하면은 카니발보다는 조금 크고 스타렉스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내부가. 하지만 이제 엔진 출력이나 엔진 사이즈로 봐서는 약 한 1.7배 정도 파워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도요타가 또 수출을 한 지가 오래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분도 도요타 랜드로버, 랜드크루저인가? 그거를 SUV를 가지고 하셔서 쭉 기록을 보게 되면은 많은 메커닉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요타 시에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4x4를 할 수 있는 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를 리프트업 약간 한 2인치 5cm, 5, 6cm 정도 올리기도 했고 몇 가지 보충 작업을 해서 지금 끌고 다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만 마일, 13만 마일 지금 달리는 동안 일체의 미케니컬한 프로그램이 없이 저의 바람은 이제 70만 킬로미터, 100만 킬로미터를 달릴 때까지 장고장 없이 잘 달릴 수 있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2017년 11월 1일에 빈 차에 차 있는 모든 그 뒤에 2열, 3열에 있는 의자들을 다 뜯어서 버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DIY, 즉 내가 모든 목공일과 전기일과 수도, 가스 뭐를 일체 내부적인 구조를 혼자서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사실 저도 목공이라고 또 처음 해봤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사실 저도 뉴스나 또는 뭐 중국 제품 소개들에서 가끔 왕왕히 봤지, 저도 처음 7년 전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다 놓고 공부하면서 지금 설치를 해서 모든 차량들을 이제 미케니컬한 부분이나 안에 전기적인 문제나 또는 또 안에 뭐 목공을 변경한다든지 모든 사항들을 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수리를 하고 변경을 하고 있는 어떤 self-sufficient, self-reliance,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작은 차지만 7년 동안 이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맨 처음에는 이 차 고가 앉아 있다 보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서 좀 다소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딱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옷이 어떤 거예요? 좋은 옷은 항상 궁둥이가 좀 많이 좀 달아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몸에 맞고 마음에 맞으니까 맨날 그 옷만 입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는 이 작은 차지만 작다고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내 몸에 맞는 차량이 돼서 너무너무나 스트레스 하는데도 부담이 없고, 또 가스 마일리지도 많이 나오고 힘도 좋고 고장도 없고, 저는 잘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플랜들이 아직까지는 저희 집사람의 이제 요양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은 이제 훨훨 날라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은 be humble. 매사에 로우 키, 낮은 키, 즉 저자세로 낮은 모습으로 항상 임하세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안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가는 길에 유리창에 강도를 맞고 들어왔다든지, 저도 오래 예전에 이 차가 아닙니다만 예전에 또 새 차를 하나 샀었는데, 새 차를 가서 광을 잡아가지고 잘 놔뒀는데 아침에 오니까 새 차에 차 바퀴 4개를 다 빼가고 밑에다가 벽돌로 교여넣어서 차 바퀴 4개를 다 도둑 맞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 타국에서 여행을 하실 때 이 안전 문제, 스텔스 문제, 그리고 도둑이나 또는 강도를 당하다든지, 또 잊어먹고 분실을 한다든지, 또는 검문 검색 등을 해서 또 띠낌을 당한다든지, 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차에다가 페인트를 칠을 해놓고 또 오만 낙서를 해놓고 도망가 버렸다든지, 아니면 솔라 판넬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돌멩이를 얹어서 다 깨트려 놓고 간다든지 등등 상상 초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안전 문제, 안전 사고가 있을 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하고 저녁에 달 때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항상 저 자세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행을 하면은 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또 뭐 먹방 여행처럼 이렇게 먹는 거 많이 찍으신 분도 있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것조차도 차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유지할 정도만 먹고 하루의 체력을 유지할 정도만 먹다 보니까 몸이 마르고 기름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2,000m 출발점이 뭐 한 2,500에서 4,500 정도 되는 고산지도 하루에
오르락 내릴 정도로 몸이 가볍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를 다니시게 되면은 당연히 운동량이 많으니까 건강이 좋고 또 사회처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마음도 많이 불편해지고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간에 본인이 갖고 계시는 태생적인 건강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는 가다가 또 생각지도 않던 어떤 발병 문제가 생기실 것을 매우 유념하셔서 장기간 5년, 10년, 17년 정도까지 해야 이 세계 여행을 다 마칠 수 있는 이 장거리 장기간 여행들의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준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방심을 하고 방만을 하다 보면은 대도시나 또는 외딴 곳에서 여기는 괜찮겠거니 하다가 골짜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대도시에서 지나가는 사람 옆에 있는 오토바이들을 찍고 부수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주 저자세로 아주 슬로우하게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남의 나라에서 로우키를 가지고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뭐 아주 오지에서 퍼져버린다든지 오는데 간데도 없는데 퍼진다든지 또는 뭐 어디 뭐 아프리카 가는데 또 비가 내려가지고 비포장도로 시뻘건 뻘에서 진흙파탕에서 빠져가지고 온 차가 절반 정도 빠져가지고 몇 달씩 기다려야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납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체에 유해가 당하는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도 유서와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유서를 써놓고 공증을 맡아서 이제 준비를 동생에게 맡겨놓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이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여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유럽 가보세요. 유럽의 뭐 불란서에서 보시는 건물들이 다 그게 그 밥이에요. 그죠? 그 이웃 나라 또 오스트리아 가보세요. 그 건물이 또 그 건물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데가 뭐 건물, 산, 뭐 공원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그 밥이 그 밥이고 스토리가 없어서 머리에 현타가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속도, 템포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be humble, 우리가 로우키로 살아야 될 것 중에 뭐냐면 공연히 내가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구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어. 또 나의 알량한 호기심에 의해서 분명히 위험한 길인 줄 알면서 객기로 가는 수들이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지금 가면은 비가 와. 뭐 비가 와봤자지 하고 경솔히 여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한 달 동안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변가에 모래사장을 신나게 달리다 뭐 잘 가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해변가 모래에 차가 빠져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끄집어냈던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알량한 자기의 어떤 대개건이 괜찮을 거야. 약간의 자긍심, 약간의 욕심, 약간의 무리수를 둬가지고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항상 로우키로 안전 제일 위주로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의 모든 대부분의 구독자의 구독자 연령 분포가 50대에서 70대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다 이제 은퇴 나이에 접해 있는 분들이고 젊은이들은 20대, 30대는 1%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쭈쭈빵빵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독자분들은 대개 리타이어를 하셨거나 그리고 리타이어를 목전에 두고 계셔서 세계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자, 우리가 리타이어라고 그러잖아요. 타이어를 다시 타이어를 우리 인생에 장착을 하고 이제 새로운 궤적, 타이어가 지나가는 길이죠. 새로운 궤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리타이어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지나왔던 궤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길게 해봐야 10년 남았습니다. 남은 궤적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아름답게 정리를 할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각오를 다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10월 벌써 날씨가 차갑고 그러니까 저도 감기가 있어서 이 두꺼운 옷을 좀 입고 있었으나마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은이었습니다. 바이바이.